돌아보면 그녀가 있었다. 언제나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돌아보면 그녀는 거기에 있었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가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내가 몸이 살짝 돌아갈 정도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면 바로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난 늘 그녀를 보지만 정작 그녀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난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가끔 그녀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한 적이 있지만 그뿐이었다. 난 그녀의 눈동자를 기억할 수 없다. 고개를 돌려야만 볼 수 있는 그녀의 눈동자를 기억하기엔 난 너무 인내심이 없었다. 다만 그녀의 작은 입술이 늘 뭐라고 중얼거리느라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건 기억한다. 하지만 내 귀엔 그 목소리가 닿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녀가 있다. 늘 거기에 있지만 난 한 번도 그녀와 마주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내 앞으론 절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달리 말하면 그녀는 늘 내 뒤에만 있었다. 난 그녀를 보기 위해선 고개를 뒤로 돌려야 했다. 하지만 몸까지 함께 돌려 완전히 자세를 바꾸면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다시 내 뒤에 와 있었다. 그래서인지 꼭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지 않아도 난 그녀가 내 뒤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난 그저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을 뿐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난 그렇게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그렇게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지금도 있나요? 의사가 물었다. 이 의사는 뚱뚱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순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땐 충분히 뚱뚱했다. 거기에 이 의사의 말투는 느렸고 무관심해 보였다. 그리고 늘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걸을 때마다 슥슥하는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난 이 의사의 뚱뚱한 몸뚱이가 싫었고 느리고 무관심한 말투도 슥슥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슬리퍼도 싫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사가 내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난 한동안 멍하게 그대로 앉아만 있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니다. 그 전에 난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나란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건 멍하게 앉아서 누군가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때 바로 이 의사가 와서 내게 말을 걸었다. 일어났네요. 의사의 말투는 느렸다. 그는 옆으로 찢어진 눈으로 날 살짝 흘겨본 후 물었다. 괜찮으세요? 난 오른팔을 한번 위로 들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는 움직여보지 않았지만 대신 발가락을 꼼지락거려봤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난 괜찮지 않았다. 그렇지만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의사가 날 똑바로 보고 말했다. 그만 끄덕이셔도 돼요. 의사는 역시 무관심한 표정을 하고서 말했다. 하지만 말끝에 힘을 잔뜩 주어 뭔가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는 느낌을 주었다. 기분 나빴다. 그렇지만 할 수 없었다. 난 그가 뭔가 말해주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난 내가 뭘 물어봐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의사는 내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냥 늘 비슷한 시간에 내게 와서 내 상태만 살피고는 그냥 병실을 나갔다. 난 병실에만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히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도 병실 안에서의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병실에는 작은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앞에 역시 작은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었다. 이 의자에는 지금까지 날 찾아오는 의사 외에 다른 사람이 앉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침대 맞은편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문은 늘 잠겨져 있어서 열어보지는 못했지만 밖을 볼 수는 있었다. 그런데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밖을 보지 않았다. 밖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이다. 그래서 난 의사가 뭔가 말을 해주고 내가 그 말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 밖을 보고 또 병실 밖을 나설 생각이다. 하지만 난 늘 궁금했다. 난 어떤 사람일까? 크지 않은 키에 하얀 피부, 그리고 굳은 살이 전혀 없는 작은 손. 이런 외형적 모습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난 그런 나의 외형을 통해 다양한 상상은 해볼 수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긍정적인 모습이었다. 고생하지 않고 유복하게 자랐지만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기억을 잃은 나, 혹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자이지만 사고로 인해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린 불운한 천재, 뭐 그런 것들이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상상들이 다다른 곳은 늘 같았다. 바로 나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아무래도 날 매일 찾아오는 그 의사라면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 의사는 내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의사는 늘 내 상태만 확인할 뿐 내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뭔가 물어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아니,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같은 질문만 되풀이할 뿐 환자인 내게 그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병원비가 공짜는 아닐 텐데 누가 병원비를 내고 있는 거지? 내 가족인가? 내게 가족이 있다면 난 지금 만나야 했다. 그럼 더 이상 의사에게 의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난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역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충격이 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는데 그녀가 있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놀랐다. 이 작은 병실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가 분명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녀의 존재가 실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 실질적이란 것의 의미는 그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늘 내 뒤에만 있었고 내게 뭔가 말을 걸어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날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돌아봤을 때 거기에 그녀가 있을 뿐이었다. 난 의사에게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처음 의사는 내 말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음날 날 찾아왔을 때 의사는 맨 먼저 그녀에 대해 물었다. 지금도 있나요? 그 물음에 난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봤다.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지만 시선은 날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아마도 내 앞에 있는 의사를 보고 있는 듯했다. 난 그녀의 존재를 확인한 뒤 짧게 대답했다. 네, 그럼 혹시 누군지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역시 난 짧게 대답했다. 그러자 의사는 바로 다시 물었다. 조금도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네. 그러자 의사는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난 얼떨결에 그 종이를 받기는 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다. 그러자 의사는 손을 들고 공중에 뭔가 그리는 듯한 신용을 하며 말했다. 지금 보이는 여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난 그 말에 다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난 그녀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늘 희미했다. 그녀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검은 머리카락에 흰 원피스 정도가 전부였다. 난 이런 걸 의사에게 먼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일단 알고 있는 것만 종이 위에 그렸다. 내 그림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 표현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사는 내 그림을 한참이나 보고 있었다. 그러다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다. 난 다시 뒤를 돌아봤다. 역시 거기엔 그녀가 있었다. 난 허리를 최대한 뒤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돌린 후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의 작은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다. 분명 그녀는 뭔가 말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난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게 닿기엔 너무 작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늘 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그녀가 나와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녀가 실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존재한다면 늘 내 뒤에만 있을 수는 없다. 더구나 이 좁은 병실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난 이미 알고 있다. 그녀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대신 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녀가 나와 아주 친밀한 사이여서 내 무의식 속에 그녀의 존재가 깊이 박혀 있다가 지금 내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그녀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의사도 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그녀를 활용했다. 의사는 그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다. 내게서 그녀의 기억을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나 역시 노력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난 그녀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다양한 상상을 해봤다. 그녀를 자세히 볼 순 없었지만 언뜻 보기엔 나이가 나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 보였다. 그렇다는 건 나와 친구 혹은 연인 아니면 남매지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남아있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조금도 없다는 게 문제였다. 난 뒤를 돌아봤다. 그녀는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내가 있는 쪽으로 돌리고 있기는 했지만
나와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느 때처럼 작은 입술을 계속해서 움직이며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랬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면 나와 그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다만 내게 남아있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다. 난 그렇게 단정을 했다. 하지만 그럼 난 그녀에 대해 아니, 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난 이대로 이 작은 병실에 갇혀 계속해서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의사는 내게 이상한 약을 주면서 계속 내게서 그녀에 대한 기억을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건 소용이 없었다. 나는 말해주고 싶었다. 지금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내 기억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고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기에 난 그냥 혼자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이것저것 생각해보던 중 난 뭐든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물론 마주보며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녀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지만 일단 시도는 해보기로 했다. 아직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 말이죠. 난 그렇게 일단 입은 열었다. 그리고 뒤를 살짝 돌아봤는데 그녀는 똑바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정확히 눈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입술이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대신 난 그녀의 입술을 조금 읽을 수가 있었다. 분명 당신이 란말 뒤에 뭔가 다른 말을 덧붙인 것 같았다. 그 뒤의 말은 너무 빨라서 제대로 입술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분명 그녀는 나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날 똑바로 보며 당신이란 호칭을 썼기에 그건 분명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궁금했다. 그래도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평소에 그녀는 내 뒤에 있기는 했지만 그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입술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대로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말을 걸자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뭔가 내게 말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랬다. 분명 그녀도 내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다.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녀가 그 안에 숨어있을 나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제 난 그녀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 곧바로 내 기억이 줄줄이 그 뒤를 따라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와 닿지 않았고 입술은 너무 빨리 움직였다. 더구나 그녀는 늘 내 등 뒤에 있었기에 더더욱 그녀의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난 문득 거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분명 거울 속에서도 그녀는 보였다. 그렇다는 건 거울을 통해 그녀의 입술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난 바로 거울을 들고서 내 뒤에 있는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역시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저녁 시간 힘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햇빛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입술은 뭔가 말을 계속하고 있었다. 난 거울을 들고서 그 안에 비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꼭 알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있겠죠? 그 말에 그녀는 다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를 거울을 통해 바라봤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입술에 집중을 했다. 그렇게 며칠을 계속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며칠 계속 그녀를 바라보는 동안 점차 입술 움직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하나하나 그녀가 하는 말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하는 말은 의외로 간단했다. 적어도 내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말이다. 그녀는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당신이 날 죽였잖아. 난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그리고 내가 죽였던 사람이 바로 내 등 뒤에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난 그 충격과 공포에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앞에는 그 의사가 있었다. 의사는 내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하고는 병실 문을 열고 밖에다 대고 뭔가 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게 물었다. 괜찮아요? 이거 보여요? 의사는 내 눈앞에 손가락 2개를 펴서 흔들고 있었다. 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더니 의사는 천천히 몇 번 고개를 끄덕인 후 바로 몸을 돌렸다.
그대로 병실을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난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었다. 내 등 뒤에서 계속 날 바라보며 당신이 날 죽였잖아. 라고 말하는 여자와 단 둘이 있을 순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난 온몸에 힘을 모두 모아서 의사를 향해 팔을 뻗었다. 그리고 의사의 소매를 잡고서 말했다. 누가 있어요? 의사는 고개만 돌려 날 바라보고 있다가 짧게 물었다. 그때 그 여자요? 네. 하지만 그 여자가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말에 의사는 몸을 완전히 내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 했죠? 기억이 잘 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한데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좀.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요? 의사는 조급한 듯 날 계속 재촉했다. 난 이대로 모든 것을 말해버리는 게 불안하기는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이젠 혼자 품고 있기에는 그녀가 너무 부담스럽고 또 두려웠다. 그래서 난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내게 당신이 날 죽였잖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의사는 길게 한숨을 내쉰 후 바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한 걸음 정도 내딛었다가 고개만 돌려 날 바라보며 말했다. 역시 죽였군. 당신 같은 인간을 치료하고 있는 내가 다 싫어진다. 이 새끼야.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살아있기를 바랐는데 시발 새끼. 의사는 그런 후 경멸을 담은 표정으로 한동안 날 노려보고 있다가 병실을 나갔다. 난 갑자기 의사가 욕을 하자 당황스러웠고 또 기분도 나빴지만 바로 대항할 순 없었다. 나 역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사가 나가자마자 바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내 눈앞에 신분증을 보여줬다. 그는 형사였다. 그리고 그가 내가 한 짓을,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해줬다. 난 그가 하는 말을 억지로 외면했다. 대신 고개를 돌려 맞은편에 보이는 창문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 창문에 어렴풋이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당신이 날 죽였잖아. 당신이 날 죽였잖아.